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봇이 좀 괜찮은데요. 사실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특별히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악재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6년에 대한 기대감이 25년 4분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거 미리 다 아닌가? 땡겼었구나. 네네. 애초에 좀 1년 이후, 2년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미래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10월 정도부터는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선취매가 빨리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지표, 네. 미국에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1분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렸죠. 그렇죠. 예. 1, 2월에는. 예.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라는 수익률 게임 관점에서 연초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로보티즈 기준으로 시장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로보티즈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예. 업체들이 좀 상장도 오래되었고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기 편해서 그런데요. 그렇죠. 지금 거기는 또 수익도 나는데 레인보우는 아니구나. 로보티즈는 플러스가 됐나요? 로보티즈는 흑전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레인보우도 분기 단위로는 뭐 흑전을 하고, 근데 보시면은 1월이나 3월에 고점을 좀 만드는 경우가 히스토리컬리 많았습니다. 전에 예.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냈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일단 2분기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제 4월에 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진짜.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만 놓고 이제 딱 그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오늘은 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7% 전후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뭐 두산 로보틱스도 4%대.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작년에 엄청 히트쳤던 회사가 원익 홀딩스잖아요. 이 회사도 오늘 9% 넘게 오르고 있고 말씀하신 로보티즈도 5%, SPG도 6% 등등등. 그러니까 로봇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뻔했었던 그런 종목들 또는 내가 뭐 사볼 뻔한 그런 종목들의 주가들이 확실히 오늘 전체적으로 좀 5%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4분기, 그러니까 2분기는 과거에 이렇게 좀 선례를 보더라도 로봇주도 이제 좀 관심권에 둘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갈림길에 있다. 아직은 갈림길입니까? 지금 보면은 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오늘 오르는 부분도 큰 것 오늘은 같거든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4월 내로 그 뭐 종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요. 예, 중요한 말씀이세요. 좀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이제 시장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로봇을 또 다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로봇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건 아니지만 또 뭔가 내러티브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기존의 시장의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25년보다는 26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소폭 낮아진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별로 뭐 혁신적인 뭐 제품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그렇죠. 없고 뭐 가시적인 성과를 뭐 아무래도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시간은 필요했겠지만 보여준 업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좀 바텀업으로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사실은 올해 초에 2026 CES 2026에서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현대차 이제 자회사지만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가 워낙 히트를 쳤고 그것 때문에 현대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테크 무슨 회사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점이 현대차의 주가를 뭐 거의 20만 원대에서 60만 원 근처까지 끌고 갔던 기폭제가 되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지금 한 5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어쨌든 좀 뭔가 내러티브 면에서 봤을 땐 주춤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는 또 현대차가 무슨 아틀라스 이거는 별로 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고 뭔가 손에 쥐어줄 만한 눈에 확 보일 만한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러티브는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확대,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의 확대 그런 측면에서는 또 로봇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드로이드라던가 이제 드론 산업 이런 쪽이랑 또 연관지어서 로봇이 이제 파운데이션사라고 미국에서 여기가 이제 해병대 출신의 아마 부사관이었던지 병사였던지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파운데이션 휴머노이드의 대표가 되었고요. 러우 전쟁에 이제 현장 배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를 로봇을요? 네, 휴머노이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 로봇으로? 예, 아마 정찰 임무에 처음 투입될 것 같고요. 그 개 모양의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 이족입니다. 네, 이족 보행입니다. 와, 그 정도까지 지금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예, 그럼 네,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잠복 업무라던가 예, 좀 그런 좀 특수한 매복 작업, 매복 업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물품 전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예, 수색 업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출 작전에요. 이번에 그 F-15 조종사 구출할 때도 수백 명이 투입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부대가. 이제 뭐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잡히지 않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려서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로봇들이 투입돼서 뭐 한 50개 정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신호를 잡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뭐 일단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만약 이번에 그 조종사 구하러 들어갔다가 특수부대원들 뭐 예전에 그 아프간 때처럼 뭐 몇십 명이 몰살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마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벌써 종전 얘기 나올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못 견디죠.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근데 로봇을 투입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상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란, 뭐 북한, 중국, 러시아산 그 로봇 부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 금지, 사용 금지에 예. 대한 내용을 지금 법안으로 발의한 상황이고 연방 정부에서는 글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27년까지 좀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게 그냥 내러티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산과 연계돼서 실제로 확인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박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자꾸 이제 뭐 아틀라스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유니트리라든가 뭐 테크 이쪽 애들 이렇게 막 쿵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군사용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 미국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리고 육군에서는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 파운데이션의 로보틱스의 대표가 러우 실증 배치를 2분기 정도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있거든요. 이번인데. 예,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테스팅은 시작됐고 또 최근에 이제 피거 AI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멜라니아 여사가 뭐 앞으로 교육이라던가 그렇죠. 다양한 훈련 과정에서 사용될 거라는 예. 뭐 포장지 안에서 소개가 됐지만 네. 사실상 뭐 다양한 용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 군사용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가 현재 잘 쓰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서 시작돼서 온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로봇도 물론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더 보편화되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쓰이는 것 중에 시발점이 군사용이 될 수도 있다. 로봇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사실 좀 상상하기 싫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네. 일단 압도적인 휴머노이드 군단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게요.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보던 상황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그 사실 쿵푸나 그런 다양한 활동적인 동작들도 그 전장에서 얼마나 이게 애자일한가
그런 부분을 사실 쇼잉하는 거거든요. 민첩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뭐 조이스틱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따 이제 기관총 같은 걸 달아서 뭐 이제 이동시키고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도 사실은 그렇게 사용이 뭐 풀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게 지금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게 제가 조금 더 우려되는 대목은 이게 미중 간의 경쟁의 한 파트로 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사실은 또 굉장히 또 투자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발전도 빨리 하겠죠. 근데 이제 참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이 또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나 좀 요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제 심층 취재 기사 내용인데요.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을 하셔서 뭐 휴머노이드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미국이 뭐 어쨌든 중국과 뭐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버금간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치열하게 경쟁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틀라스만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취재 결과를 내용을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거는 두뇌에 해당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인 거고 실제로 몸뚱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뭐 감속기니 뭐 모터니 등등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일부다. 그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강자는 결국 중국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미국이랑 과연 중국이랑 좀 전에 이제 경쟁 구도로 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경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중국이 아니면 발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이게 사실 포르쉐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저가 전기차를 만들 건지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양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떨어진다 미국이. 그러니까 제조 능력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뭐 부품이나 디자인 쪽이나 실제 생산은 피거 AI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부품 파츠들을 다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일부 한 20에서 30%를 중국에 선전해 가서 결국에 양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중국 애들이 많이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인 거죠. 사실상 속도랑 가격의 문제. 그래서 지금 뭐 전쟁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뭐 토마호크 미사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의 뭐 저가 드론 이게 결국에는 글쎄요. 경제적인 그렇죠. 이슈로 가는 거죠. 돈이죠, 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말로 월등한 스마트한 AI 플랫폼을 만든다. 그건 미국이 좀 원하는 방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대량 생산해서 결국 우리 제조 플랫폼으로 다 들어오게끔 표준화를 하드웨어 쪽에서 세팅을 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가격을 잡아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퀄리티는 그럼요. 좀 많이 괜찮거든요. 네. 중국 대비. 그래서 가격을 지금 어떻게 잡을까를 여러 기업들이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거의 로보티즈 정도만 중국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있거든요. 아, 로보티즈.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결국 그거군요. 결국 인건비. 그러네요. 결국 인건비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탈중국화, 뭐 그게 이제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 다양한 분야에서 좀 탈중국화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주요 업체들이 산업들이 이제 그런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봇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뭐 만들 줄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좀 미약한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두뇌적인 측면에서 있던 그런 어떤 프리미엄 이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좀 전에 우리 같은 경우가 아직 중국만큼 그 비용 때문에 특히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지 못해도 결국 그 제조 역량을 미국이 부족한 제조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결국은 우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우리 로봇 산업에 우리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의 그런 제조 로봇 제조 파트너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가격 경쟁이 안 되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중국 연구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좀 중국산을 선호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라인들이 이제 뭐 칭화대라던가 그 스탠퍼드라던가 이렇게 연락망들이 구축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가격 측면에서 부품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공략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의 제가 보기엔 유일한 업체가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중국산을 로보티즈 대체할 것 하나만 같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로보티즈가 중국을 많이 연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아, 로봇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집중 지원할지도 지금 결정이 안 난 것 같고 LLM 같은 경우에도 계속 탈락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봇도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내에서 누가 핵심 플레이어가 될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랭킹이 좀 매겨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좀 상위권 LLM처럼 AI 개발처럼. 그래야 이제 집중 지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150개 휴머노이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않죠. 그리고 뭐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들 보면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특정 지역에서 MS 최상위 거의 한 50에서 60%를 가져가는 거는 상위 3개 플레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만 지원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 AI 자체가 애초에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지수적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는 로보티즈고 조만간 이제 로보티즈가 국내 K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뭐 개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을까, 2분기 정도엔 공개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한 회사라도 있는 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정부가 좀 로봇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 뭐 반도체라든가 뭐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지원 이런 방안들이 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AI 뭐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 일단 뭐 문서나 뭐 이런 다양한 발표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 업체 단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뭐 연간 단위로 한 2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과제 형태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는 사실은 제품으로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배터리나 다른 분야처럼 어쨌든 미중 간의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또 반사익을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 쪽이 뭐 구체적인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2분기가 갈림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이제 로봇 쪽 전문가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 로봇 분야를 이제 2분기부터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지 조금 더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위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톤을 세팅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테슬라가 원래 4월에 로보택시 관련돼서 이제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할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량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최근에 보면 조금 흐지부지되는 느낌이 있고 지연되는 느낌이거든요. 연기되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국 업체는 피거 AI인 것 같습니다. 피거 AI.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올해 연간 생산량을 4에서 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파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가 1.2만 대였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진전을 이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니트리의 상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레주 로보틱스, 여긴 화웨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 유비테크, 에지봇 이 4개 업체에 좀 주목하면서 산업 성장 속도를 가늠해야 될 것 같은 게 중국에서 이미 누적으로 1만 개의 휴머노이드를 업체별로 생산해낸 곳이 제가 아는 곳만 2-3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가 어차피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휴머노이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양산이 되고 이게 규모가 나오고 계산이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따라가는데 좀 빠르게 따라가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중심 그렇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 어쨌든 로보티지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좀 우리 다른 업체들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으로 과제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증권 박찬솔 위원과 함께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점검 좀 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